요즘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좀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아주 비싼 초고가 저택 시장만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얼음과 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1위 기업이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의 리더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컬럼을 바탕으로 이 현상의 본질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 좀 보세요. 150억 원이 넘는 초호화 저택들은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평범한 일반 주택 거래량은 무려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정반대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테리한 퍼즐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는 저 초호화 럭셔리 시장, 그 안의 숫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플러스 54%. 이게 뭐냐면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150억 원이 넘는 주택의 판매량이 작년 대비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꽁꽁 얼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성장세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AI 골드러시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AI 기술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또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상장하면서 생긴 그 천문학적인 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부동산을 콕 찍어서 몰려들고 있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시가 여러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 AI 붐의 심장부가 되면서 럭셔리 주택 판매량이 무려 50%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뭐랄까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기술주 성적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거의 공식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부유층이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는 동안 보통 사람들과 특히 젊은 세대는 왜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바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딱 마주한 정말 현실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평생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큰 빚을 지고 내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과연 어느 쪽이 더 똑똑한 선택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30년 후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50만 달러짜리 집을 산 사람보다 월세 살면서 그 집 살 돈으로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한 사람의 최종 자산이 무려 119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6억 원이나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금융 데이터를 보니까 26세 미국 청년 중에서 주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년 전에는 8%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40%에 달합니다. 10년 만에 무려 5배가 뛴 겁니다. 세대를 자산 전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지금의 변화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처럼 집이 최고야, 가장 안전해 라고 믿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집은요, 세금이나 수리비 같은 유지비는 계속 들고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재산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있고 또 정작 필요할 때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어려운 아주 비효율적이고 위험 부담만 큰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수요는 이렇게나 줄어들고 있는데 왜 집값은 속 시원하게 안 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시장이 아주 단단한 구조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이 데이터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집값이 그나마 좀 만만했던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한대요. 모든 가구 소득이 갑자기 56%나 뛰거나 아니면 모기지 금리가 2%대로 폭락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집값이 35%나 폭삭 주저앉아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800만. 이게 뭐냐면 현재 미국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8,800만 가구, 이 유권자들의 가장 큰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편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요, 무려 34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경 7천조 원이라는 자산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떤 정치 지도자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딱 굳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보죠. 이 기묘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역설이 지금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 불패, 내 집 마련이 유일한 정답,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자산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수익률 그리고 유연성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두 자산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이건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변화를 앞둔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이 양극화의 시대에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과연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갇혀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겁니다.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분석과 함께한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